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주에 안녕하세요.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뭐 교실 변천사들이랑 이런 걸 보고 한국의 학교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표준 설계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뭐 시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가볍게 가볍게 네 가볍게. 가볍게 원래 너무 이제 토론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간단하게 자기가 이제 다녔던 학교에 대해서 뭐 아니면 인상 깊었던 뭔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얘기해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만. 그러면 우리 뭐 보일러님부터. 저요? 네. 저는 제 학교에 대한 기억은 초등학생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죠? 왜냐면 근데 초등학교 그냥 건물만 얘기하면 네. 그냥 앞에 운동장이 있고 응. 정말 저 딱 그 표준 설계도였어요. 음. 남쪽에 운동장이 있고 네. 이제 남향을 보고 있는 네. 교실이 5층 규모로 있었고 그 다음에 복도가 그 뒤에 있고 그 뒤에 뒷뜰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져 있는 학교여가지고 네. 그 아파트와 학교 사이에 공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체험학습 그쪽으로 나가서 막 식물들도 보고 이랬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초등학교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거는 거기서 우리가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학생부터 맞아요. 아주 큰 진짜 1학년과 학생까지 6학년을 비교해보면 진짜 거의 막 엄청나죠. 몸 크기가 두 배는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고무동력기란 걸로 막 고무동력. 학교 대표로 그런 과학의 날 때 글라이더 이런 거 날리잖아요. 맞아. 그런 거 되게 음. 멋있었어. 저 그때 학교 대표였어가지고 학교 대표로 뽑히면 그 방과 후에 남아서 저는 글라이더 대표였는데 네. 글라이더 하루에 막 3개씩 만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만들기도 엄청 했네. 그랬죠. 그때 진짜 막 직업적으로 만들게 시켰어요. 역시 뿌린 태생부터 글라이더 메이커로. 그래서 메이커. 근데 그걸 만드는 교실이 1학년 교실이었는데 제가 6학년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커진 내가 다시 1학년 교실로 돌아와서 요거를 만지작거리고 의자도 엄청 작고 막 책상도 엄청 작은 거예요. 근데 막 꾸정하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글라이더 만들고 그 성장의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서 초등학교가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6학년 돼서는 한 바퀴 도는 거 힘들지도 않고 막 그런 경험들 우리 기억이 나네요. 우리 자장님은? 저는 네. 자장님은? 네. 3인칭으로 저는 바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객관화하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막 기억을 더듬게 되네요. 근데 되게 저도 재밌었던 기억을 찾게 되는데 재밌었던 기억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고2들만 남아있는데 고2들 중에서도 그 심야 학습을 하는 학생들만 남아있었어요. 자율학습을. 모니터리얼 학생? 모니터 학생? 약간 상위권? 뭐 상위권 비슷한 그런 학생들만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방에서 공부를 하게 시켰어요. 한 10명 정도만 모아가지고 면학실? 면학실 같은 거 해놓고 그 자리도 1등부터 순서대로 앉혔어요. 와. 저도 그랬어요. 정말 좀 안 좋았죠. 1등부터 50등까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자리가 바뀌면 기싸움 하는 맞아요. 건가요? 그 매 그래서- 시즌마다 자리 바꿔요. 문 앞에 등수표 붙여놓고 매 시즌마다 자리를 바꾸고 무섭네요. 그 보통 이제 1등한테 키를 줬어요. 관리하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선생님이 없었어요. 관리자? 제가 관리자를 한 일이 많았죠. 선생님이- 득이야.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뭐 갖다 주면은 그냥 그걸 받고 그 순간부터 이제 이걸 열고 이걸 닫고 학교를 나갈 때도 선생님들도 사실 그때는 안 계셨어요. 심야 시간에는. 학교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 학교 마지막에 내가 잠그고 나가야 되는 정말 거예요. 선생님한테 필요한 학생이었네요. 제가 퇴근을 빨리 할수 충직한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거기서 네. 이제 바로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날에 그날? 학교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지. 꼭대기층에 너무 고3 무서운데? 선배도 없고 고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갑자기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전층이 다 어둠 속에 깔려 있고 우리 그 공부하는 방만 불이 켜져 있잖아요. 학생들이 갑자기 어둠 속에서 좀비 게임을 하자. 어머, 그런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아 좋다. 우리 시작하자. 근데 진짜 좀비 게임이 뭐야? 완전히 심야예요. 심야. 완전히 심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뭘 하냐면 사실상 좀비 게임은 아닐 수 있는데 먼저 들어가는 팀이 그 사람들이 라이트를 켜고 어딘가 들어가서 숨어요.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어딘가 들어가서 숨어요. 그럼 두 번째 들어가는 팀은 불을 안 켜고 손을 더듬어가지고 얘네들 찾아서 잡아내는 거예요. 불 켜져 있는데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걔들도 그러면 이제 끝까지 그때부터는 못 불을 찾은 친구도 끄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기다리고 끝까지 못 찾은 친구 있었어요. 진짜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집에 갔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불렀죠. 찾았죠. 야, 나와 이거 찾았는데 엄청 무섭겠다.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진짜 그때. 왜? 학교에 우리가 평소엔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들을 애들이 다 찾아가 들어가는데 쓰레기통 보관함 안에 쓰레기통을 빼내고 자기가 들어갔거나 그리고 화장실 그 캐비넷 있잖아요, 큐비클 위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버티고 있거나 그 위에 올라서 버티고 있는 어두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약간의 미세한 형체만 이렇게 보이거든. 무서웠겠다. 되게 진짜 스릴 무서웠어요. 넘치는. 근데 재밌었겠다. 어둠의 학교 그런 걸 저 이런 얘기 들을 줄 몰랐는데 재밌네요. 뭔가 되게 부정적인 근데 얘기를.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네. 너무 약간 경직된 그 구조라서 아, 그 안에서 우리가 약간 되게 일탈? 일탈들을 오히려 즐기게 되는 일탈들을 저는 이 아까 보이러님 얘기한 거랑 자장님 얘기한 거랑 약간 상응하는 비슷한 얘기가 하나씩 있는데 그 일차이 자꾸 계속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의 그 한 번씩의 일탈들이 너무 통쾌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가 아까 낮에는 좀 얘기했던 들어갈 것도 수 없었던 일탈이죠. 곳들을 네. 막 들어가는. 저희 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고3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고3은 다른 건물을 썼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댓글 일단은 달린다? 우리 담임이 없었어요 그날. 담임이 그치, 없었고 없어야 돼. 그 다음에 그날 당직하는 선생님이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인간미 넘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야 배고프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석식이 5시고 야자 11시까지 하니까 진짜 너무하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매점을 안 가면 살 수가 없는 중간에. 근데 누가 파닭 시켜 먹자고. 그때 막 파닭이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근데 파닭을 정말 시켜 좋은 먹으면은 사실은 중간에 나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갔냐? 이게 학교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중턱에 학교 운동장이 아주 작게 있고 그걸 둘러서 건물 좀 있고 그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이 골짜기 쪽에 한쪽에 약간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데크가 있었어요. 계단이랑 데크랑 있고 그 옆에 안에? 농구장 있고 학교 부지 안에. 그래서 이 건물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애들이 한 명씩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을 가로질러가지고 데크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제를 맡은 학생이 이 오토바이 배달 받는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몸에 숨기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데크에서 다 같이 만났는데 그날 달이 떴어요. 보름달이. 그래서 다들 저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일탈을 하고 있구나. 고3이 야자 시간에 그때 즐거웠겠다. 꽤 추웠거든요. 한 10월? 야, 수능 치기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야자 시간에 일탈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 정도는 야, 인상 깊었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대한 얘기를. 근데 네. 좀 그래 사실 교실에 다 뻔해가지고 맞아요. 좀 뻔하죠. 근데 저희 학교는 그나마 그 고3 건물이 그나마 좋았던 거는 약간 반지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언덕에 딱 박힌 건물이어가지고 1층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되게 어둡고 2층, 3층까지는 안 좋은데 딱 4층에서 그 뒤에 있는 뒷뜰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의 인기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 같은데 시설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데크를 막 약간 정자도 놔주고 막 식물도 막 많이 심어주고 그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놔줘가지고 그 학교 건물이나 뭐 교실 자체는 사실 막 이게 중북도고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이쪽 교실에 있느냐, 저쪽 교실에 있느냐, 막 홀수반에 걸리냐, 짝수반에 걸리냐가 진짜 한 학기에 그 석양을 보면서 이 산에 있으니까 뷰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석양을 보면서 그 야자를 하는 거랑 그 반대편 건물을 보면서 진짜 암울하게 야자하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건물이 좀 안 좋은데 자연 환경이 좀 뒷받침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이 질문에 약간 모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시죠. 인구의 감소로 학교의 유휴 공간이 생기는 가운데 가용 토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운동장과 같은 부지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 기타 등등 다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유휴 공간은 계속 생기는데 반면에 뭔가 이렇게 짓겠다. 이제 정부에서 뭐 뭔가 커뮤니티 센터를 확보하겠다. 그러면은 또 결국 땅을 사가지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만만한 게 학교 운동장인 거예요. 음.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이제 좀 건물화 해가지고 뭐 주차장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막 건물 부속동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그럼 그거를 다른 걸로 막 바꿔 쓰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을 사실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네. 학교는 좀 남겨놔야 되지 않냐라는 네.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예전에 신사동을 좀 분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한국 건축 시간 왜요? 그때 이렇게 지역의 역사를 맞아, 맞아.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신사동을 고르셨던 이유가 혹시 있나요? 왜였지? 그때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때였고, 그래서 신사동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는 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로수길이요? 가로수길. 근데 그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가로수길을 쭉 따라서 우리가 한강 쪽으로 가다 보면 네, 갑자기 큰 도로가 하나 딱 나오고 그 흐름이 끊겨요. 맞아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게 학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가 지정학적으로 그 어떤 도시의 흐름을 약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공간마저 다 뭐 상가라던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다 줘버리게 되면 사실 도시라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너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 땅이 더 필요한 순간들이 올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이미 지금 다 풀어놔줘 버리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숨구멍이 그대로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학교는 아껴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운동장에서 저는 되게 즐거운 일들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해서 애들한테 좀 뛰어놀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네. 좀 시야가 트여 있는 곳, 그리고 네. 50m 달리기 안 되는 학교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꺾어야 되고. 막 대각선으로 가던가 네. 그런 학교들이 너무 많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운동장이 그렇게 충분히 넓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음. 근데 뭔가 갑자기 운동장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요즘 학교들 중에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서 실내 체육관을 계속 증축해서 짓는 현상 설계가 되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맞아요. 공사도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신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간을 계속 실내화하려는 작업들이 있으면서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럼 운동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실 미세먼지만 아니었으면 또 굳이 실내 운동장 그렇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한편으로는 실내 체육이 더 중요해질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자장님은 혹시 뭐 생각 있으세요? 생각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네요. 그냥 네. 지금도 약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다. 운동장을 다른 너무 많은 걸로. 얘기들이 네.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는 뭘까요? 경험해 본 거 있어요? 나는 예전에 교회
교회를 갔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교회를 다녀볼 때였는데 오. 원래 지방에서 올라오면 그래요. 아, 맞아. 네. 어, 아, 그런가요? 교회 투어를 해요. 아, 그렇지. 네. 근데 저는 그때 뭐 사랑의 모르겠네요. 교회를 네. 갔었는데 아, 네. 당시에는 지금 그 저 교회가 알아요. 아니라 강남에 예전 있지 않았어요? 강남역에? 강남역 근처에 있었는데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어디 학교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학교 음. 강당에서 그 근처에 있는 학교 강당에서 프로젝터로 아, 학교 예배를 강당을 띄워놓고 빌려가지고 거기 운동장에 다 주차하고 아마 강당이 좁아서? 강당이 거기에 좁아서. 학교에 그 직원분 중에 교인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거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한 게 아닐까. MOU가 뭐 이럴 때 쓰는 말 윈윈이지 맞나? 뭐. 네. 근데 뭐 이런 사례들이 이미 충분히 많은데 네. 근데 아까 저 질문에 모순이 있다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돼서 유휴 공간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왜 가용 토지가 부족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공공이 갖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나마 공공이 갖고 있던 학교 부지를 계속 그걸 쓰려고 하는 분들이 손쉬운 이제 땅이지. 막 노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다른 유휴부지 많은데 굳이 학교를 왜 규모가 크니까요. 다른 유휴지 어디 있어? 다른 유휴부지가 막 생기겠죠, 인구 감소로. 근데 그게 이 사용하는 그 공간보다 네. 투자 용도로 갖고 있는 땅이 많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는데 또 땅이 모자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본을 내려놓고 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요구할 수 없는. 그분들이 내려놔야 아, 그분들이 내려놔야 되는데. 네. 요구할 수 없죠. 네. 어쨌든 저도 학교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부분적으로 뭐 성인 학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측면은 뭐 그때그때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는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 그냥 이미 그렇게 써서 사실은 좋다. 네, 뭐 이미 그런 사람이 정도인 많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다. 그러면 이 토요일 일요일에 뭐 아침에 새벽에 좀 쓰는 거는 허락해 줄 수 있죠. 공공 근데 프로그램들이 네, 들어가서 네, 학교의 일부를 어차피 학교라는 게 네. 그냥 근데 뭔가 그런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학생, 그러니까 어린이들, 뭐 청소년까지는 있는데 그래서 학교라는 제도가 잘 정립이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은퇴한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도 계속 뭐 50 플러스 학교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케어해야 되는 그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노인 인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관이나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자꾸 학교를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애들이 만약에 뭐 방학 때 안 써. 그러면은 그럴 때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럴 때 이게 약간 욕심을 더 부리다 보면 아니면 정치적으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건물을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밀당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보일러님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학교는 아이들한테 남겨주면 좋겠어요. 물론 인구수가 그러니까 계속 신생아율이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약간 배려가 없기 때문에 또 더 떨어지고 뭔가 악순환의 반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게 있죠. 저는 콩자갈님 말 듣다 보니까 교육적인 용도로 쓰되 아이들 말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네. 연령대에도 사용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 뭘 배우게 되잖아요, 실은. 맞아요. 근데 뭐 학교라는 저는 사실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를 한 번씩 가는데 뭐 이렇게 딱히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나 이제 수상한데? 진짜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 뭔가 나 이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가서 그냥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뭔가를 되게 배우려고 하고 궁금했고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는 저는 좀 좋고 한편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걸 연장을 해 나갈 수 그렇지. 있으면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는 좋겠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중학교를 이제 제 집 인근의 학교를 배정 봐서 갔었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애들이 다 그 애들이고 그 부모가 다 그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같은 반이라는 명목으로 막 학부모님들끼리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분들은 본인들 이름 안 부른다? 누구 엄마, 누구 아, 엄마 네,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없을 수도 있었던 것 모임들을 학교라는 게 만들어주고 사실 동네 친구란 것도 그렇게 생기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가 만약에 변형이 됐거나 뭔가 좀 변질이 됐거나 뭐 이러면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기억이 연장되고 내가 거기에 가서 이런 교육 받았었지 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또 그 인근에 살아가지고 내 자식이 거기 다닌다. 이러면 좀 약간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좀 뭔가 이렇게 지속된다는 느낌이. 그래서 학교가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출생률이 안 올라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음. 겪는 경험이 저는 되게 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이대 애들이 한 방에 모여 있고 아주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가르치는 구조를 12년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아휴. 근데 네. 이게 저는 그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꼭 그 막 선생님 만나러 온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 왜냐면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는 세대가 딱 없으니까. 그 나이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초등학생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20살, 22살, 뭐 25살, 30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좀 교회가 만났죠. 유일한 공간이지. 교회가 유일한 공간이죠. 근데 그런 게 왜 비종교인은 경험할 수 없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뭔가 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참 좋겠다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제가 저번에 갖고 왔던 4살과 17살이 손잡고 뭔가 그러니까 약간 의식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미국의 학교 같은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은 그냥 부지에 있거든요. 약간 뭐 우리나라에서 불가능이긴 한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그 같이 버스를 타는 스쿨버스 같이 타는 애들끼리 6학년 뭐 4학년, 5학년, 6학년, 네, 4학년,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 그 유치원생을 한 명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등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유치원까지. 완전 귀엽다. 근데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웃긴 게 애가 애를 근데 그렇게 하면 네. 책임감이 생긴다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만약에 거기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막 뭔가 그게 우리 동네였으면 어땠을까? 뭐 생각하면은 진짜 되게 뭔가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이사도 많이 가고. 그런 게 저는 축적이 돼서 우리가 세대 간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사실 네. 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시대를 관통한 어떤 가치를 계승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실은 여러 세대 사람들이 함께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졸업한 사람이라도 뭐 학교에 올리는 프로그램 같은 게 원리를 들어와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찬성인 것 같아요. 졸업생 스타트업, 초등학교. 그럼 그냥 졸업생은 이제 가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려고 사무실 하는 하는데 거야. 이제 미래 직원을 점 찍어서 이제 학생들은 아 미래에 저런 일도 할 수 있겠구나를 좀 보고 좀 서로 위민할 수 있겠네요. 고등학교 같은 데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거기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는 대학교들은 그래서 엄청 큰 덕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되게 학부 때부터 거기 가서 막 구글 본사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과 약간 지역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학교를 추상적으로 다녀요 생각해 보면. 근데 진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를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의 삶과 정말 연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막 지으면 막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네.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너는 목표는 건축가니까 뭐 어느 대학교 건축과를 가야 되고 그러려면 국영수가 몇 점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약간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멘토 활동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동문회에서 약간 자선처럼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돼요. 왜지? 생업이 바빠서. 아,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방학 때 그치. 스펙 쌓아야 되지, 그걸 뭐 봉사라고 해야 되지. 봉사로 만들어서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돈을 줘. 아. 기브 앤 학생들도 테이크예요. 그니까요. 장소를 줘. 학생들도 막 잡았다. 네, 학생들도 막 뭔가 그런 관계 형성에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약간 사회가 전반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어쨌든 네, 저의 이 아쉬운 점을 좀 장소를 주면 토로해봤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장소로 제공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결국 공간을 잘 쓰는 거는 프로그램을 누가 기획하느냐 그리고 그걸 누가 실행하느냐 그게 계속 공간에다가 유지되느냐 뭐 장소를 주면 이런 네 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어렵지 네 음. 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우리 보일러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저기 기획서 해가지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설득을. 설득을. 네 어쨌든 네. 그거를 누군가는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제가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수업 환경이 변화되는 가운데 건축의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교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디자인된 벽체보다 스마트 전자칠판이며 학생들은 태블릿과 노트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콘센트만이 필요한 전부이다. 그들에게 공간 개선을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 공간, 뭐 파편적이라도 그런 걸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저는 디지털 수업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디지털 생각하세요? 수업 환경. 네. 네, 디지털 수업 환경에서 자랐고, 나와요. 네, 저희 학교가 그 네. 과학 중점 고등학교라 그래가지고 과학 중점고등학교. 그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돈을. 어. 뭐 전자칠판으로 수업하고, 우리도 전자칠판에 나와가지고 원래 글 지향적인. 쓰고 뭐 그런 거였는데 사실 이게 다 아무것도 사실 수업 체계가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전에도 그때랑 그렇게 지금은 또 교육 체계가 많이 지금 바뀌었을 많이 거죠.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하고. 인터랙티브? 이게 근데 네, 인터랙티브한가? 최근에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니면서 그 홍콩 쪽에 이제 그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교실들을 바꿔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왔는데 그게 다 그 말이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PB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 지금의 약간 교육 패러다임처럼 잡혀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받아요.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받아서 자기가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게 하고 그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는 정도로. 그럼 얘들이 뭘 하냐면 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자료조사하고 그리고 네.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또 다른 팀들에게 발표하는 세미나식이죠. 워크샵이나 세미나 같은 그런 느낌의 수업을 하니까 이제 기존의 교사만을 바라보는 형태의 수업장이 안 되고 테이블들이 있는데 한 네다섯 명이 모이는 테이블이 있고 그 네다섯 명이 모이는 테이블마다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뭐 칠판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표현 가능한 타블렛을 가지게 되고 그 타블렛에서 이제 그 각각의 테이블들이 다 무대가 되도록 만드는 장치들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뭐 개별적인 프로젝터라든지 아니면 모든 벽이 다 칠판이라 가지고 어디든지 테이블만 놓으면 거기가 발표장이 된다든지.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거에서 쉬는 것도 가르쳐줘. 그럴 리는 쉬는 건 알아서. 근데 그거 너무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 아, 이게 뭘요? 약간 주제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네, 뭐 잠깐. 언젠가부터 인생이 되게 갑자기 쉼이 없어요? 인생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인생이 되게 프로젝트 연속 같지 않아?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그 응? 이제 게임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컴퓨터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늘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는데 저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는 되게 많은 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너는 컴퓨터 안 할 때 뭐해? 이러니까 컴퓨터 없을 때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아니 버스를 타거나 이러면 이렇게 컴퓨터 없을 때가 있잖아. 컴퓨터가 집에 있거나 그러면 뭐해? 그러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면 뭐 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약간 막 약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PBL을 하고 있는 아, 것이. 약간 그 노동자형과 병사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공교육에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이 건가요? 시대의 네. 노동자를 사실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약간 IT 인재를 만드는 기업가형 건가요? 인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인재라는 거는 되게 아, 포스트 모더니즘적 인재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은 실은 PBL인 아. 거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자기 프로젝트 찾아서 나 갑자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 어, 막 그 약간 휴식이 없어. 그러니까 쉬는 걸 안 가르쳐 주잖아. 댓글에다가 막 뒤에서 조종한 느낌인데. 그게 참, 그러니까 저는 아까 PBL 얘기를 들었을 때 쉬는 거 누가 가르쳐 주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어. 누가 나한테 뭔가 주입해서 일을 시키면 음. 사실 나는 쉬어요. 나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 PBL을 들으니까 제 고등학생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학교는 수행평가가 진짜 많았어요. 진짜 한 음. 과목에 하나의 수행평가는 진짜 물론이었고 그중에 50% 이상이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꼭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프로젝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막 치열하고 막 PPT를 누가 더 예쁘게 잘 만들고 누가 대본을 더 많이 외우고 막 누가 시간에 딱 맞추고 막 약간 그 진짜 다양하게 많이 했거든요. 납품했어 막. 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 납품하고 사실은 막. 제가 건축가를 와서 적응을 잘 한 게 고등학교 때 진짜 겁나 빡세게 공부하면서 프레젠테이션, PPT 막 만들면서 그랬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거를 경쟁력이 있다고 고등학교에서 판단을 하고 그런 애들 막 양산하는 거잖아요. 직업 교육을 어쩌면 한 거죠. 좀 왜 그렇게 가만히 못 냅두지?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스마트 전자칠판 얘기하다가 결국 이해까지 PBL 넘어가고 얘기를 있는데, 하다가 저 이렇게 됐죠. 방향이 근데 지금 PBL에 근데 가까운 사실 것 같아요. 그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 방식과 저런 툴들이 사실 섞여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저런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건축이 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살아가면 건축이 할 일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에 어떤 음,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쉴 주택을 짓는 것 음, 말고는 공간이 할 일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말고 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 말고는 뭔가를 더 제안해봤자 크게 왜 필요한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PBL이라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인데 결국 그런 프로젝트성 삶을 살게 되고, 네. 그런 삶에서 건축이라는 것이 줄 수 음, 있는 거는 그냥 휴식 정도? 아까 근데 자장님이 PBL을 얘기하다가 저희가 너무 끊었는데. 아, 그래. 뭐. 그래서 그 홍콩에서 PBL이 뭐 얘기하지 도입이 않았냐? 된 어. 교실은 뭐가 많이 다른가요? 일단은 그 우리가 전에 앞에 보던 그런 교실들이랑 다르게 방향성이 거의 없어요. 내면이 다. 내면이 다 그 음. 칠판이에요. 그게 되게 컸고 그 어쨌든 학생 개개인이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서로 막 이게 사실상 인터랙팅하고.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 뭐? 벽이 하나의 방이 돼요. 그러니까 벽이 음, 있으면은 뭔가 붙이고 게시하고 얘기할 벽이 수 있는 하나의 방이 하나가 돼요. 차원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배경이 벽들을 되는.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벽을 엄청 막 벽을 적극적으로 막 막 쓸 수 있게 돌려. 만들었대요. 그런 것들이 막 막 들어가요. 벽을 가벽으로 막 이렇게 벽이 막 돌리던 돌아가고 막 거기에 책상이 같이 붙고 가변형 교실이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서너 명이 같이 볼 만한 화면이 필요한 음. 그게 엄청 많아져. 그럼 걔네들 거기서 뭐 하냐면 프로젝트 꾸리고 있지. 근데 뭔가 그 PBL의 그 프로젝트성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면은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첫 질문으로 사실 돌아갈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일제식 평면 뭐 음, 표준 설계도에 따른 네. 교실에서 의외로 숨어서 지낼 공간들이 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탈하고, 그런 아, 와중에 휴식도 있고, 뭐 물론 되게 경쟁적인 환경이긴 했었겠지만, 근데 뭐 저는 사실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공간들은 되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전에 그 교육 방식, 그 일제적 교육 방식에서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여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되게 우리가 어른의 삶이 경쟁적이어지는 것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그래서 PBL이라는 게 되게 듣기에는 엄청 좋은 교육 방식 같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겠지만 그게 정말 좋은 인간을 만들어내는가? 근데 실은 아까 그 논문 있었잖아요. 그 근대 교육의 위기, 그러니까 공교육의 네, 위기를 공교육의 위기. 말씀하셨던 그분, 나 선생님. 네, 나 선생님.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적 개혁이라는 거는 PBL일 수도 있죠. 저 정리하면서 제가 얘기를 네. 한번 하자면 그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는 모든 패러다임들 그게 사실 약간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극강의 효율. 근데 그 극강의 효율이라는 교육은 이제 극강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학생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효율이라는 그 극단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은 약간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하면서 쉬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거의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 프로젝트가 매 학기마다 있으니까 나는 항상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주말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머리에서 그래서 떠나질 우리가 않아. 힘들었구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버스 탈 경험을 하지 때도 않으면 버틸 잠을 잘 수가 때도. 없어요. 근데 회사 와서 뭐가 달라지냐면 그렇네. 그런 게 좀 없어져요. 맞아요. 내일이 그런 아니라고 거죠. 생각하면 좀 어. 마음이 편합니다. 딱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때부터 사실 내일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또 언젠간 다시 이게 바뀌겠죠. 이게 바뀌죠. 완전히 메인은 또 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보일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학교가 스마트해진다는 게 결국에는 학교의 모든 공간이 무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어들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보이고 보여지고 내가 있는 자리가 남을 보는 자리고 또 내가 있는 자리가 남이 나를 보는 자리라 가지고 맞아요. 숨을 데가 없어요. 모든 벽이 다 숨을 수 전시되는 있는 곳이니까. 공간이 있으면은 반대로 선생님들이 학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생님이 어쨌든 다 약간 통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가운데 휴식 공간을 만드는 거는 결국 그냥 감시가 되는 휴식 공간을 만드는 거죠. 네. 적당히 감시가 되는 공간을. 근데 이게 교육을 뭐로 규정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육은 아까 얘기했던 뭐 보편적인 가치를 계승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지식을 단순히 주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관계성을 확립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윗세대와 나 사이의 신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계승해서 지켜내겠다 아니면 더 개선시키겠다는 의지 같은 것들이 사실 관계성 속에서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PBL의 경우에는 이 각자가 만들어내는 즉각적인 관계들이 있고 그게 효율성과 아니면 어떤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지속적인 가치를 베이스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게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얘기하면서 그렇네. 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 공간이란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붙어 있어서 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네. 아까 두 번째 질문이랑 저는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와서 만날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가진 능력 하나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이렇게 졸전할 때쯤에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고 위축된 적이 있어서 그때 32살이신 분이 있었는데 학원에서 어쩌다 만났어요. 제가 독일어 배울 때 학원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막 곧 결혼도 하실 거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쩌다가 같이 얘기를 좀 길게 하게 돼서 얘기를 하다가 문득 정말 궁금해서 32살 살만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머.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때가 28이었는데 28이었나요?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네. 32살은 살만해요? 그러니까 전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좋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철학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저는 32살 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서 좋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글이 있어서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좋은 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데 뭔가 우리에게 계속 어떤 능력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으로 봤을 때 어, 이상적인 학교 공간은 효율적인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관계를 쌓아가는 게 학연을 쌓으라는 건 아니고 관계를 쌓아가는 게 삶에 훨씬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세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이상적인 학교 공간인 것 같아요. 뭔가 요즘 들었던 보일러님의 말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것 같아요. 가장 긍정적이고 약간 희망적인 그런 것 것 같은 같아요. 느낌이 드네요. 요즘 힘들어. 네. 네, 정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자장님 혹시 뭔가 이상적인 생각나는 학교. 게 있으신가요? 전 사실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대학은 모르겠는데 초중고에 대해서는 대학? 그렇게 캠퍼스? 네. 깊은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게 되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되게 표현하기 쉽게 만드는 장치들이 막 개발이 돼서 교실들로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 표현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건 좋은데 자기 표현 말고 그냥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도 학교에서 좀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표현을 몰아붙이는 공간들만이 자꾸 생기는 거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사실 누구나 프로젝트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프로젝트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다 약간 능력이 다르고 좀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배관공만 하면서 살아도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해야지만 만족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다른 거고 뭔가 그렇게 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표현을 꼭 누구나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를 더 몰아붙이고 뭔가 더 시킬수록 내가 그걸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그게 옛날 같으면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진짜 잘 보는 학생이랑 아닌 학생의 그 차이와 그 자괴감이 계속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경쟁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관계랑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이제는 정보를 꼭 교사한테서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느냐 하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것에 적응하고 어떤 내가 사회화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EBS 다큐멘터리 중에 학교 공간을 다룬 다큐멘터리 봤었는데 네. 재밌는 거는 계단이 1층부터 6층까지 곡선으로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꼭 손잡이를 타고 내려와요. 타고? 미끄럼틀처럼. 이게 쫙 이렇게 아, 타고 내려올 수 있게 되게 그렇게 적당히, 설계를 했어? 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타고 내려오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도 타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이게 몇 번씩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쫙 내려오면 여기 닿고, 쫙 내려면 여기 닿고, 쫙 내려면 여기 닿고. 근데 걔네끼리는 진짜 되게 대화도 많고, 우리한테도 진짜 뭔가 그런 기발한 공연 공간과 좀 즐거운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쌓을 수 있는, 물론 선생님들은 감시를 해야겠죠. 좀 감시를 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어느 정도의 그 적당한 선의 일탈이 포용이 되는 약간 서로 좀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맞아.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복도를 만들지 말고 길을 만들라고. 네. 복도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복도는 그 원더가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놀라워. 근데 길은 원더가 있다고. 그러면은 네. 네. 학교에 이상적인 대한 학교 얘기를 공간. 네. 각자의 포부를 얘기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물 설계하실 거죠? 기회가 있다면? 학교는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얘기부터
큰 담론을 막 형성해가지고 파도를 엄청 만들어서 밀고 들어와야지 학교가 바뀔 것 같아요.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큰 네. 흐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흐름에 있는 작은 물방울로서 많이 부딪혀야 되겠죠. 오늘 학교에 대한 발제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발제하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